(2022년 1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일반인들은 아직 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공공운수노조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안전운임제가 그때 끝나는 거였죠. 끝나는 건데 연기하라라고 해서 했었고, 그래서 3년간 더 연기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파업이 멈췄는데, 이번에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영구히 하라라는 조건으로 파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주말이 끼고 그래서 큰 여파는 없지만, 항만에서는 평소 가동의 20%밖에 가동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커질 문제가, 이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이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이 안 되면 모든 건설 현장이 멈추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물동량이 큰 많은 곳들이 있죠. 제철업계라든지 자동차, 그런 데서는 이제 이 차를 운반하고 차를 수송하고 재료를 운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멈추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제철소,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연쇄적으로 이 재고 처리를 못하니까, 또 원료가 부족하니까 멈추면서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 멈출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오후에 화물연대하고 정부 측에서 만나서 뭐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타협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위해서 파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뭐 2, 3일 하고 나서 정부랑 타협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건 좀 난센스겠죠. 자기네 의사 관철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문제는 지난번 합의로 3년간 하기로 한 거가 돼 있으니까 그걸 입법화하면 되는 거고, 그 연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이런 데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이제 약속을 어기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거니까 다시 업무를 개시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예고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군사용어 중에 그레이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존 전략,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이 강대국과 강대국이 충돌을 할 때 그 중간에 낀 지역들이 있죠. 근데 이 지역이 상대방 쪽에 기울면은 내가 불리해집니다. 그럴 경우에 요 중간지대 사람들이 상대방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서 하는 거죠. 이게 그레이존 전략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좌파하고 민노총의 아바타처럼 움직이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씨의 구속 여부가 성큼성큼 다가오니까 이 좌파에게 매달리는 민주당의 현상이 자심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좌파 세력은 점점 더 강한 요구를 해서 민주당이 끌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의 또 의지에 사는 세력들이 거기에 편승함으로 해서 자기들 세력을 유지하고 더 키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뭐 그런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만을 놓고 보게 되면 이재명 문제가 있네라고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선명하게 딱 대립선을 그었을 경우에는 나 어떡하지? 말은 저쪽이 많지만 내가 말이 맞다고 절로 가는 순간에 앞으로의 미래가 없으면 일로 붙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거만 다가오게 되면요, 특히 대선만 다가오게 되면 호남에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거만 다가오게 되면 우르르 민주당한테 지지를 갚버리잖아요. 우리도 뭐 평소에는 합리적으로 하다가 한일전 시합만 붙으면 뭐 무조건 1번 타도록 하듯이 그런 현상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고 나한테 붙게 만드는 전략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는 아 이것이 정치구나. 참 별걸 다 이용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저렇게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편가르게 들어가는 거죠. 줄 세우기죠. 예, 민노총이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회색지대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붙게 만들고 화물연대가 파업한다 그러면 그 대형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붙을까 상당히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세력을 붙이면은 이 좌파들이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이 운전기사들도 생업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는 현장에 가보면 노조원들이 많이 합니다. 공석에서는 막 이러지만 사석에서는 아이 참 이게 뭐야 이러면서도 뭐 어떻게 뭐 공의 포도청인데 해야지 그러는. 이럴 경우에 저는 지금 주목해서 보는 게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장관만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두 분 스타일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탁탁 끊어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탁탁 끊어지는 맛을 못 해갖고 지금 경찰이 좀 물러 보이는데 원희룡 장관은 뭐 타협이 없다. 지난번 3년간 연기하는 걸로 그대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정부가 보여야 되는 게 확실하게 역시 딱 나도 선 가르기 할 거야. 그레이존은 없어. 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할 때 나중에 그걸 바라보면서 망설이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세종청사에서 월요일날 회의가 있고 거기서 뭐 특별한 게 안 나오겠죠. 그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가야 됩니다.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됐을 뿐입니다. 민노총의 좌파들의 공격은 이 올겨울 동투로 들어가면서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아마 이재명 구속하고 나서도 계속 할 겁니다. 동력이 떨어질 때까지. 동력이 쉽게 안 떨어질 거예요. 맹원비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선거 때 가보면은 그 트럭들이 동원돼서 막 전광판 LED판 나오고 마이크 나오고 막 그런 차량들이 많잖아요. 차량은 뭐 빌린다고 하지만 그 선거운동 장비가 굉장히 많이 동원되는데 마이크라든지 선거 끝나면 그게 싹 사라지죠. 어디 가서 쓰이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민노총 집회할 때 그때 다 동원되는 겁니다. 지금 그 선거 때 몇 년에 한 번씩 선거 쓰이는 그 용품들이 민노총 덕택에 항상 동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한 산업이 만들어졌어요. 민노총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모순을 잡으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 문제 볼 때 야 이게 중병이구나 어떻게 해결하나 쉽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수술을 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부담이 크죠.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보면 하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지난번에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시위가 있었죠. 이 민노총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시위를 하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대기업 노조들은 웬만한 봉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다 많습니다. 그분들이 내는 맹원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시위를 하자 그러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물연대라든지 그때 하청노조 같은 사람들을 자꾸 내세워서 먼저 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성공되면은 그에 따라 대기업 노조들이 나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노총이 벌이는 저 시위를 민노총이 뒤에서 조정하는 저 시위를 강력하게 제압해야 된다. 네.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노조가 어떤 피해를 입히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면서 단호하게 할 때 우리나라의 이 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는 좌파, 그 뒤에 숨어있는 주사파, 그리고 그 뒤에서 또 있는 걸로 보이는 북한의 김정은까지 잡을 수 있죠. 하나씩 잡아가는데 한동훈 스타일로 따박따박 잡아가는 겁니다. 뭐 처음엔 좀 저항이 있겠지만 잘못된 이 뭐랄까 건강에 안 좋은 경우 수술하듯이 하나씩 그러나 치밀하게 성공을 목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이 제2의 한동훈처럼 해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